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 measure 이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거든요.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아마 여러분들이 측정하다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알 것 같아요. 측정하다, 그죠? 그리고 조치, 대책 이렇게도 사용된단 말이에요. 뭔가 공통점이 있겠죠. 공통점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치할 때도 measure를 쓰고 측정하다 할 때 measure를 쓰니까 공통의 DNA가 있다는 거죠. 기본 개념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언뜻 보면 표현만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이거는 동사로 사용되고 여기는 명사로 사용되죠. 이거는 왜 그렇다 영어에? 영어가 고리어적인 특징이 있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영어의 모든 단어가 고리어인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고리어로 이동 중에 있는 거예요. 계속 고리어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단어들이 고리어입니다. 이미 벌써. 물론 100%가 고리어는 아니에요. 형용사형, 명사형, 동사형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 자, 어쨌든 한번 보세요. 자, 측정하다. 그러나 요거는 한번 보세요. 길이뿐만 아니죠. 폭이라든가 무게 등이 얼마이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요거는 문장의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표현이 바뀌는 겁니다. 문장의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픈하면 open the door 하면 뭐예요? 뒤에 목적어가 오면 뭐예요? 문을 열다가 되죠. The door opened 하면 뭐예요? 그 문이 열렸다. 우리말에는 열다라는 단어와 열리다가 뭐가 다릅니까? 형태 자체가 다르잖아요. 열다와 열리다는 단어 자체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타동사로 쓸 때는 반드시 열다로만 써야 되네요. 열리다 하면 항상 자동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이에요. 영어는 뭐예요? 오픈이 뒤에 목적어가 있느냐 목적어가 없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에는 열다라고 해도 좋고 열리다라고 해도 좋은 거예요. 왜? 어차피 단어에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요거는 뭐예요? 자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요거는 타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뜻이 다른 게 아니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측정되다. 길이가 얼마로 측정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줄여서 그냥 길이가 얼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하다. 중요성을 가치를 평가하다. 이게 측정하다고 뭐가 다릅니까? 다리의 길이를 재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능력을 길이로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평가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다.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요거가 요거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에 따라서? 목적의 성격에 따라서 표현이 바뀌는구나. 요것은 뭐예요? 주어의 성격에 따라서 표현이 또 바뀌는구나. 이해되죠? 예. 사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예. 물론 이거는 명사로 사용된 겁니다. 이건 명사로 사용돼요. 여기까지는 동사로 사용되고. 그죠? 거꾸로 했네요. 여기 명사고, 이거는 뭡니까? 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중에서도 뭔가, 이거는 타동사로 사용된 거고, 이거는 자동사로 사용된 거고. 영어의 특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단어 차원에서 구분합니까? 단어 차원에서 구분할 필요 없죠. 어느 차원에서? 문장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뭐를 표시를 하지 않았다? 품사 표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은 저는 품사 때문에 영어 공부에 엄청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어 차원에서의 품사를 구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좀 생각을 바꿔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품사 표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개별 단어에 품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 어차피 그거는 단어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왜 이런 뜻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관련해서 measured 하면 신중한, 잘 생각한 이렇게 돼요. 왜 이런 뜻이 나올까? 이거 miss out. 이것도 관련어입니다. 한번 보죠. 자, 기본 개념이 뭡니까? 기본 개념이에요. 앞에서 우리 사진에 봤습니다만 동사로 사용되고 명사로 사용되고 다양하게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품사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측정하다, 크기를 재다 이런 말이에요. 자로 크기를 재.
왜 이런 뜻이 됩니까? measure라는 것은 미터에서 왔거든. 미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m, 2m, 3m 하잖아요. 길이를 재는 단위잖아요. 근데 반드시 길이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measure란 말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비율을 통해서 비슷한 것. 길이를 재다. 그래서 무게를 재다. 또는 크기를 재다. 그것만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능력을 재다. 알겠죠? 예,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수학에는 확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학에는 확장되면 큰일 나죠. 언어는 확장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확장되는 게 아니죠. 비슷한 것으로 비유, 비슷한 것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개념입니다. 요걸 학생들이 제가 의미라고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재다 하니까 이건 동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거 아닙니다. 사진을 보셨잖아요. 명사로 사용되면 잼 하면 되는 거죠. 측정하다가 아니라 측정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개념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측정하다와 길이가 얼마이다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번 한번 보시면은 He measured the bridge. 자, 주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뒤에 목적어가 나왔죠. 문장 구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2번을 한번 봐요. 2번 보시면은 The bridge measures 100 meters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뭡니까? 이게 목적어 아니에요. 목적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거는 목적어예요. 왜 목적어가 될 수가 없습니까? The bridge. 다리가 뭘 잴 수 있나요? 다리가 무엇을 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건 사람은 뭘 재는 거죠. 사람은 그 다리의 길이를 자로 잴 수 있잖아요. 그죠? 재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여기는 사람이 주어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다리의 길이를 자로 재어보는 거예요. 그게 측정하다잖아요. 재다는 말이 측정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기본음이 그대로예요. 2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봐야 될 것은 여기 1번의 목적어가 2번에서는 주어로 등장한 거예요. 아까 앞에서 잠시 예를 들었죠. close 예를 들어 볼까요? He closed the door. 그는 문을 닫았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닫다가 되는 거예요. The door closed 하면은 닫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말에서는 닫다와 닫히다는 서로 다른 말이죠. 형태가 다르잖아요. 타동사, 자동사. 그러나 영어는 뭡니까? 둘 다 close예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디서 구분된다? close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구분된다. 이게 고립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어라는 특징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 특징을 제가 옛날부터 좀 일찍 알았더라면 영어가 훨씬 100분 1로 더 쉬워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걸 몰랐거든요. 자, 어쨌든 이것을 자동사니까 그 다리는 길이가 재어지다 이 말이에요. 재다가 아니라 재어지다, 측정되다 이 말이에요. 측정하다잖아요. 1번에서는 측정하다고, 2번에서는 다리가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측정되다. 그 결과 100m가 되더라. 이것이 소위 말해서 주격보호가 되는 거예요. 예, 주격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의미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의미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앞에 사람이 왔구나. 이거는 1번에서의 경우는 1번의 목적어였던 것이 여기서는 주어로 등장했구나 이 말이에요. 이게 수동이 아닙니다. 수동 형태가 다르죠. 수동 형태라는 건 the bridge is measured 또는 the bridge was measured. 이게 수동이죠. 이 수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둘 다 능동이에요. 둘 다 능동 문장에서 요거는 타동사, 요거는 자동사 이런 말이에요. 제가 지금 수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동은 당연히 원래는 타동사였죠.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경우를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자동사, 주어가 됐다는 것. 측정하다가 측정되다. 얼마로? 100m로 측정된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100m다 이 말이에요. 재어보니 100m더라 이 말이에요. 줄로 재어보니 100m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또 평가하다, 척도, 기준, 이 말이죠. 그죠? 예. 동사 쓰이고 명사로 쓰이는 사용된 거예요. 품사는 문장 중에서 살펴보자는 거죠. 예, 한번 보세요. How can we measure success? 말 그대로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잴 수 있어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평가하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건의 길이를 측정하다와 평가하다는 것은 물건의 길이가 아니잖아요. 성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마치 다리의 길이를 재어보듯이 성공을 한번 재어보는 거죠. 측정해보는 거죠. 그게 평가하다로 표현한 거예요. 예. 항상 이렇게 표현은 바뀐다, 이 말이에요. 4번 한번 보세요. Money is not a measure of success. 자, 이거는 이제 척도 되어 있네요. 돈은 성공의 척도가 아니다.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동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같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Money cannot measure success, 이 말이에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Money cannot measure our success. 그죠? 돈은 우리의 성공을 잴 수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뭡니까? 돈은 우리의 성공 척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뜻이 같은 거예요. 뜻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뭐 척도, 기준, 이걸 애운다? 필요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예, 여기 다시 와서요. 이해됐죠? Money cannot measure success. 얼마든지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표현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돈은 성공을 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돈은 성공의 척도가 아니다 하고 조금 고상하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걸 왜 의미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저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예,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표현일 뿐이다. 표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겉모습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표현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겉모습일 뿐이에요. 속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자, 여기 한번 해요. 좋지. 어느 정도 해놨어요. 5번 한번 볼까요? The government took preventive measures. 자, 예, preventive measure, 예방 조치 해놨잖아요. 그죠? prevention 하는 말이죠. 자, 왜 measure냐면은, 왜 조치라고 하냐면은, 이는 물론 명사로 사용된 거고요. 왜 명사로 사용됐어요?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목적어잖아요. 목적으로 사용됐다면은 명사로 사용됐다는 뜻이죠. 왜 measure입니까? 자, 어떤 일이, 사태가 벌어졌어요. 사태가 벌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액션을 취합니까? 그 벌어진 상황이, 재해가 어느 정도인지 자로 재어보는 거예요. 측정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알맞은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easure 속에는 측정하다는 말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측정하다, 개념이, 느낌이 그래요. 측정하다, 재다. 그 사고가 벌어졌어요. 어떤 재해가 발생했어요. 홍수가 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막 집이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책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로 재어 봐야 되잖아요. 측정해 봐야 되잖아요. 평가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에 맞는 조치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정확하게 측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정확한, 상응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왔다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measure 할 때. 자주 사용되죠. 신문지상에서 참 너무나 자주 사용되는 말이죠. 그 다음, 이거 한번 보세요. He earned a measure of money. 이건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A number of something 할 때는 number 앞에 원래는 a large number of something, large가 있는데 하도 자주 쓰다 보니까 다 안 써도 그냥 large number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measure예요. measure. 이건 돈이 나왔으니까 돈의 양, 돈이 이만큼인지 자로 재본 거예요.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재본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요만큼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왜? 부정관사 A를 썼잖아요. 부정관사 A를 썼기 때문에
요 양인지 요 양인지 요 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말은 재본 양인데 그게 많은 양인지 적은 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표현한 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왜 이 막연하게 나타난다? 아, 부정관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본 양, 이게 명사로 사용됐어요. 여기서는 재본 양을 말해요. 그 재본 양이 적다? 많다? 몰라요. 어느 하나일 뿐이에요. 어느 하나일 뿐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A great deal of something, deal. 이 deal도 거래한 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를 쓴 거는 뭡니까? 거래한 양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많은 양이에요. 얼만큼 많은지 알 수가 없죠. 왜? 부정관사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요 A 때문에 어느 정도 막연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단어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어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행동사로 measured. She has a measured way of speaking. 자, 이 말 한번 보세요. 신중한 데 있죠. 이것도 표현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대책이라고 한 것을 했죠. measure가 the government took a preventive measure. 이런 말 했었죠. 대책. 대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에 대한 알맞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 대책이라는 것은 적절한 대책을 말하는 거예요. 적절한 대책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적절한 겁니까? 피해를 우리가 자로재듯이 측정해 봤잖아요. 그게 입은 피해를 재어봤으니까 그게 알맞는 대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적절한 대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여기서는 measure라는 말은 한번 볼게요. 그녀는 말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말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을 한다 쉽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measure라는 말은 말을 할 때 단어를 자로 재어 보듯이 내가 이 단어를 쓰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자를 재어 보듯이 신중하게 고른다 이 말이에요. 자로 재어 보면 정확하잖아요. 무슨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 마구잡이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항상 비유입니다. 비유. 여기는 어떤 비유예요? 다리의 길이를 자로 재듯이 이건 뭡니까? 단어의 비중을 선택할 때 자로 재듯이 신중하게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비유라는 거 알겠죠? 메타포예요. 메타포. 메타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개념을 다른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을 메타포라 하거든요. 하나의 개념을 다른 상황에. 메타포. 언어는 메타포가 없으면 언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죠. 다 메타포입니다. measure up to. 자, 8번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The table measures up to 3 meters. 이건 자동사로 사용되어 있죠? 왜? 이거 테이블이 재수가 없잖아요. 테이블은 측정되는 거죠. 테이블이 측정되었더니만은 3m까지 되더라. 이 말이죠. up to 3 meters. 다시요. 이건 자동사예요. 테이블이 재수가 없으니까 자동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라면 뭐뭇을 재다가 되겠지만 테이블은 측정되다, 재어지다. 그 결과가 뭡니까? 3m까지 나오더라 이 말이죠. 자, 요걸 알았으면은 적용하는 거예요. 왜? 비유거든. He measured up to her standards. 이것도 마찬가지 자동사로 사용됐어요.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의 능력은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은 그녀가 요구하는 기준에 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을 재어봤더니만은 그녀가 요구하는 기준에 up to에 이르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다시 합니다. 요거는 그냥 literally 말 그대로예요. 요거는 뭡니까? figuratively 비유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figuratively 이해되죠? 언어는 이런 식으로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뭐 이걸 갖다 수구로 보면 사전에는 수구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수구로 뭐뭇을 감당하다 이래 돼 있어요. 뭐뭇을 감당하다. 그 뭐 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는 그녀의 요구하는 기준을 감당해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되겠죠? 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a measure of. 여기도 a measure of고, 여기도 a measure of예요. 표현이 같아요. 그러나, 내용이 다르면은, 문맥이 다르면은, 한 번요. 문맥이 다르면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a measure of잖아요. 이게. 한번 보세요. He won a measure of recognition. 그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앞에 인정을 받은 게 이만큼 받은 건지, 이만큼 받은 건지, 이만큼 받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왜? A 때문에 모른다고 했죠? A는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측정된 양이 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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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 중에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앞에 봤던 그겁니다. 어느 정도 recognition, recognize. 우리가 이 단어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smiles are a measure of happiness. 미소는 행복의 척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동사로 표현해 볼까요? 동사로 표현하면 smiles can measure happiness 이 말이에요. 미소는 사람의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게 척도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적어놨을까요? 무조건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a measure of 하면 뭐 어느 정도에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암기해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문맥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이해됐죠? 예. 예, 여기까지였습니다.